동료의 이번 라이브 영상은 예고가 없이 갑자기 시작된 터라 저희 속보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이상의 라이브 영상을 최대한 축약했습니다. 본 영상 시작에 앞서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려면 현재 중국 축구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동료는 현재 중국 국가대표 감독인 이반코비치 감독을 싫어합니다. 그의 전술과 훈련 방식이 낡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동료는 현재 중국 축구 대표팀이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자신이 직접 중국 유소년 축구팀의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유럽, 한국, 일본의 축구 선수들에게서 최대한의 장점만을 뽑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중국 축구에서 나름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고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동료는 사우디전을 앞두고 중국 축구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축구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라이브 방송을 하였는데 영상 내에 등장하는 그의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伊万科维奇携王大雷看到这么多记者，相信18强赛第一个主场在大连，在足球城会有球迷来现场充满主场，希望我们打出精彩的比赛和好的表现。我们球队的情况是，队员的身体、精神已经恢复，刘洋受伤无法比赛。我们有这么多支持我们的球迷，要用好的表现、积极的成绩回报大家。有记者问0-7失利后对沙特主攻还是主守？伊万科维奇说，上一场失利的大比分是不常见的，就他认为啊，这个0-7不常见。那确实，107年我们也没输过日本0-7，但足球比赛有不可预测，就说明什么呢？不常见，但是出现了也没什么，明白了吗？死亡之组3个对手都是世界杯常客，我们需要打起充分的精神去应对。他现在开始抬高对手了，其实这个东西呢，人家说的也是事实。你看，我有时候经常说对手很牛逼，确实人家很厉害。巴林和印尼也不容小觑。从足球的角度来说，不可能只强调进攻或者防守，我们要去追求最好的成绩，但防守是最基本要做到的。说了半天，说你是主攻还是主守啊？这个话，这不是这坦白说，记者问的也怎么也是多余。说句实在话，你主守容易能做到，所以在中国人眼里，防守是可以选择的，进攻也是可以选择的，这不扯淡吗？你拿什么攻啊？怎么攻？你告诉我怎么攻？是传上去还是打上去？你得怎么攻到门前呢？说脑衣裤腰带上就攻，你以为打群架呢？咱们中国啊，中国人对足球的理解真的很原始。我一直在强调，我们就是原始人，我们根本不让烹饪，没有烹饪。说这个是先吊水呀，还是说先煎一下啊？完了还撒点什么再撒点桂花呀，还是再勾点芡呢？咱们根本没到这层面。咱们聊的就是这肉是生着吃还是熟吃？你跟原始人说，哎，我们说攻，拿了球能进攻，怎么进攻啊？被人围抢就断了，人家就攻你了，你得往回跑。就跟你问一个原始人，明天你这顿肉你是吃生还是吃熟的？你说，你吃生还是吃熟的？肯定的，我们当然也想吃熟的，但是这言外之意，他们熟谁给我火呀？有火吗？没火怎么吃熟的呢？伊万在中东有着非常丰富的指导经验，很熟悉沙特球员，能给备战带来哪些帮助？这个问题挺好。他们是拥有经验和实力的球队，尤其是最近2年，沙特联赛火爆，投入很大，相信联赛水平提高对他们也是有帮助的。印尼客场居然逼平了沙特，印尼啊，也呢心怀希望，准备要搏一下。那么沙特呢，仅次于中国，中国是最难看的，因为0-7，沙特没赢印尼，澳大利亚输了，澳大利亚人不走心，澳大利亚全国没多少人真正喜欢足球，但是沙特不一样，沙特人国民福利特别好，就是每天都躺平就行，没有什么穷人，干活的全都是印度、巴基斯坦人，他们国家所有服务行业没有沙特本地人做，都是外来的，在这打工给他们干活，保姆菲律宾的，电工孟加拉的，司机巴基斯坦的。园艺工、园丁，印度的，明白了吗？这一家一伙的人，都是给他们服务的，所以这帮沙特人就是没事就看球，再加上什么 C 罗啊，沙特球迷，这足球热情的也被点燃。要不是新加坡那门将叫桑尼，抵挡住了泰国人最后的猛攻，18强赛0-7输日本的不是中国，是泰国，但是泰国也输不了0-7啊。但是你听着可能就是有点难受啊，来吧，我说啊，这个迅速的调整心态，专注中沙之战啊，就是这个你要从心态得2呢，要抓紧解决啊球员在首场比赛中表现出来的沟通交流不够、战术思想不统一和勇气信心不足的问题。第3，要立足于赢和拼，全力准备好下场对沙特的比赛。第4，
全力配合教练团队的工作，坚决执行队伍的战术要求。我们一起来探讨，分析经验得失，我怎么赢的，平的日本、韩国，我怎么输的，中国队怎么打进的世界杯，谁能说清楚？谁能说清楚？甭管输也不知道怎么输的，赢也不知道怎么赢的。你有没有发现，中国足球这么多年，怎么输的，怎么赢的都不知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 영상 공유 사이트인 빌리빌리와 SNS 더우인에서는 독특한 이유로 유명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자칭 뚱뚱한 감독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중국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총 팔로워 수 200만 명인 그는 현재 중국이 아닌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학원 강사로 일했던 그가 어느 날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서 미국의 생활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업로드하는 영상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에서 먹고 살 걱정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을 나눠주고 몸이 안 좋으면 무료 치료와 함께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줍니다. 거기에 불법 이민자임에도 취업은 가능해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 단체로부터 이동식 카라반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상 공유를 통해 버는 돈도 있습니다. 그의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데 중국에서보다 더 풍족하게 지낸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앞서 저희 속보팀이 업로드한 영상 중에 중국 청년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먹고 잔다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마저도 돈이 있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산 사람들이나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런 돈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충격적인 곳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중국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호텔 스위트룸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두들 SNS 실시간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밑도 젊은 노숙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곳은 빌딩의 지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이나 청소도구 두는 곳인데 1층이 큰 유리창으로 막혀 있어서 적어도 바람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今天吃红薯啊，红薯芋头啊，烤火啊，天天有人冷了，降了，降温了。今天吃有肉，红薯跟芋头啊，也煮熟了可以吃了。这老乡做的挺好的，我衣服裤子，这是我的衣服裤子。走进看一下，这是我们睡觉地方，阴天有点黑啊，这是做饭的，这是做饭地方，这是东西啊放里面。 이 남자는 산속의 바위 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가을인데 겨울에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인들은 이러한 주거지를 차이나 가든이라 부릅니다. 차이나 가든은 제대로 된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폐가 혹은 방 하나에 수십 명이 자는 그런 것을 지칭합니다. 그나마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인당 한 하루 약 3,000원 정도를 내고 방 하나에 이렇게 모여서 지내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차이나 가든은 장소가 아니라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의미하며 큰 틀에서는 노숙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중국 전역에 수많은 건설업체가 부도를 냈고 이로 인해 중국에는 수천 채의 미완성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중국인들이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기도 합니다. 단어 그대로 지붕만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까요? 차이나 가든은 마법의 장소입니다. 나는 차이나 가든에서 거의 굶어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 등 공장의 지저분한 일거리를 하며 3, 4천 위안을 벌어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베이징, 상하이 고속도로 대교 아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정부가 버스 비용을 지불했지만 지금은 그냥 추방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잡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스위트룸을 살 수 있어요. 밖에서 자기에는 너무 추워요. 내 오랜 친구의 텐트를 본 외국인 이웃은 중국이 자기 나라와 똑같고 노숙자가 많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더 이상 중국에 노숙자가 없다는 신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10년 넘게 차이나 가든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숙박 비용은 하루 15위안이었습니다.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잠을 이룰 수 없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차이나 가든에 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도 깨져서 혼란스럽습니다. 손과 발이 있는데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을 의미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게으름에 대한 수많은 변명을 찾아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정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외적으로 노숙자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침이 되면 도시관리원들이 노숙자를 전부 쫓아내고 외신이 방문하면 사법경찰이 옆을 따라다니면서 중국에 좋지 않은 내용을 촬영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찬양하는 외국 인플루언서들은 계속해서 중국은 노숙자가 없는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선동 영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중국 차이나가드는 중국인 상당수가 경험한 적 있고 我已经出来户外3年了，拥有50万关注，每天100块钱都没有，实在太难了。虽然没有什么钱，但是饭还是要吃的。今天买了一个猪脚，红枣枸杞，晚上煲汤。 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생활이 다른 중국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중국인들 중에서 지방에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고도 단 몇십만 원이면 괜찮은 원룸을 구할 수 있으니 놀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일상이 돼버린 중국의 현 사회 모습을 보며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